안녕하세요. 제이웨이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머리도 띵한데 그래도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열심히 오늘 영상을 위해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래요. 오늘은 투자에 대한 저희 생각과 왜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투자의 필요성을 말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인플레이션, 즉 화폐 가치의 하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폐 가치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장기적으로 우하향하고 있죠. 원화도 그렇고 달러도 같습니다. 10년 전에 우리는 치킨 한 마리를 약 15,000원으로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약 25,000원 정도 하죠. 물가가 상승한 것, 즉 화폐 가치가 하락한 것이죠. 화폐 가치의 하락은 실질 구매력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15,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면 10년 전에는 치킨 한 마리를 사 먹을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같은 양의 현금으로 약 한 3분의 2마리 정도만 먹을 수 있겠네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화폐의 가치가 오르는 시기도 있겠죠. 예를 들면 불과 몇 년 전 금리 인상 시기에는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화폐의 가치의 하락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 때문에 발생합니다. 일단 노동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입니다. 회사에서 평생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고 우리가 평생 일하고 싶다고 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애 적자 흑자 기간을 보면 약 20대 후반의 나이부터 50대 후반의 나이까지 한 30여 년간 흑자, 즉 잉여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의 흑자만으로 죽을 때까지의 삶을 커버해야 하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면 더 많은 흑자가 필요하겠죠. 그럼 그 흑자 기간에 우리가 돈을 충분히 많이 벌 수 있나? 현실적으로 평범한 직장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심지어 평균적으로 연봉 인상률은 인플레이션을 크게 상회하지도 못합니다. 이처럼 평범한 직장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노동 수입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데다가 그 노동 수입이 흑자를 낼 수 있는 기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열심히 현금을 저축하고 보관하기만 해서는 이 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인플레이션, 즉 화폐 가치의 하락을 크게 따돌리기 어려운 것 같네요. 따라서 뭔가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저축해 놓은 실질 구매력을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화폐 가치의 하락이 곧 제 구매력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의 구매력을 장기적으로 가치가 우상향하는 자산으로 옮겨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구매력을 아주 먼 미래로 옮기는 것입니다. 현재 저의 실질 구매력이 유지되는 것을 넘어서 증가할 수 있도록, 즉 물가 상승 이상의 상승을 할 수 있는 자산을 잘 골라내어서 투자를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었던 저는 어렸을 적에 세뱃돈이나 용돈을 받으면 이걸 현금 화폐 그대로 모았었습니다. 저는 즉 제 구매력을 원화 화폐라는 종목에 몰빵을 했던 거죠. 원화 화폐를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주식의 한 종목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원화 화폐라는 종목은 앞서 말했듯이 서서히 지속적으로 우하향합니다. 저의 원화 화폐의 양은 동일하지만 제 구매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거죠. 만약 그때 제가 제 구매력을 원화 화폐라는 종목이 아니라 테슬라나 비트코인에다가 저장만 해놨어도 무튼 그래서 사실 제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현금을 채굴을 해서 저의 실질 구매력을 늘리고 그 실질 구매력을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을 옮겨놓기만 하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 일을 반복하고 그저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은 뭘까? 개념적으로는 바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갖고 싶어 하거나 그 자체가 높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자산이겠죠?
참고로 제가 장기적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 이유는 자산의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예측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산의 가격은 결국 자산의 가치에 수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 장기적 가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제 구매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단한 예로 치킨을 다시 생각해보면 10년 전에도 치킨의 인기가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죠. 인류가 화성에 간다고 치킨을 안 먹을까요? 변형된 치킨이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치킨을 싫어하게 되는 날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치킨 한 마리가 요즘 2, 3만 원 하는데 10년 뒤, 20년 뒤에 과연 지금보다 가격이 떨어질까요? 앞서서 살펴본 내용과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10년 뒤, 20년 뒤에는 현재보다 가격이 비싸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즉, 치킨이라는 자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네요. 그래서 치킨과 같은 자산을 열심히 찾아서 투자를 해놓으면 됩니다. 하지만 치킨은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예시를 든 것일 뿐 치킨의 가격은 인플레이션을 크게 상회해서 오르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그 해에 조류 독감 등으로 인해 닭이 전멸을 했다든가 등의 수요 공급의 원리로 인해 가격이 일시적으로는 뛸 수 있겠지만 치킨 자체가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훨씬 뛰어넘는 가격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치킨은 투자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치킨을 장기간 보관하기 어렵다는 시간적인 제약 조건도 있겠지만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위한 자산 거래나 트레이딩 등은 왜 경제적 자유의 해결책으로서 제가 고려하지 않는지 얘기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정답은 없고 단지 제 의견을 드려보자면 일단 앞서서 얘기한 대로 저는 단기적으로 자산의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단기적 거래가 경제적 자유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결국 최종 종착지가 화폐라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특정 자산을 매수한 다음 그 자산이 충분히 오르고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면 다시 매도를 하겠죠. 매도를 하면 다시 서서히 우하향하고 있는 화폐라는 종목으로 복귀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거래를 하기 전보다 화폐의 양이 늘어나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다시 우하향하고 있는 종목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더 나은 자산을 구매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는 것이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죠. 최종 종착지가 결국 다른 자산일 테니까요. 제 입장에서는 이러한 단순 가격 변동을 위한 거래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재테크라기보다는 노동소득이나 부업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를 조금 더 해서 수입을 늘리는 개념이랑 결국 같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거래나 투자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다만 최종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부자들 중에 이렇게 화폐라는 종목에 투자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서 화폐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이득일 때도 있겠죠. 이는 다른 좋은 자산을 아직 찾지 못했거나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괜찮지만 최종 목적지가 화폐라는 종목이라면 경제적 자유에 대한 해답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산을 장기 보유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장기적인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대답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 제가 생각하는 대답은 평생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자산을 매수하는 시점에서 매도하는 시점이 아직 보이지 않을 때인 것 같습니다. 즉 절대로 팔지 않아도 될 자산을 모아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팔지 않아도 되는 자산은 앞으로도 계속 다른 자산 대비 가치가 높게 상승할 것으로 믿어지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을 잘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간에 확신이 바뀌거나 더 좋은 자산을 찾게 되면 그 자산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즉 하나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목이 안 좋은데 그래도 제 영상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